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인요한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직 사퇴를 밝혔습니다. 국민통합에 기여하겠다라는 뭔 말인가, 입장을 대체 밝혔고요.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될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맥락인지 좀 지금 나온 보도여서 네, 일단 지금 뭐 이제 본인 설명은 소통관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진영 논리만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됐다. 흑백 논리, 진영 논리를 벗어나야 통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인요한 의원이 그만둘 이유가 왜 지금 갑자기 있는 건지는 국민 통합하려면 이해가 안 사과하고 가거든요. 네. 탄핵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렇습니다. 태도가 필요한 거지. 네. 무슨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사실 다른 어떤 수면 아래 이슈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갑작스러운 신변 변화라고 하는 게 뭔가라는 좀 의아한 마음이 들긴 하네요. 이분이 지도부도 아니죠. 지금은 아니죠, 지도부도 지금은 아닌 아닌데 거고. 뭔가 뭐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취재가 좀 필요하다. 이것은 인요한 의원의 이런 결심이 무슨 배경인 건지, 어떤 정치적 배경 속에서 느닷없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취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취재를 끝내신 분들은 댓글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사실은 지금 좀 난장판이에요. 네. 뭐 어제 저희가 이제 정치비상구에서도 네.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서로 계속 비난을 네. 비난의 화살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면피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그 정점에는 장동혁 대표가 있는 건데 최근에 국민의힘 사정은 좀 어떻게 들으십니까? 네. 아까 잠깐 이제 저희 대기하면서 제가 국회의원 기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전 장동혁이 흔들리길 바라는 사람들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전반은 여전히 관망세고요. 이기는 사람이 내 편이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12.3 비상기험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었는데 그날 사과했던 사람들 다 끌어모아도 40명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 만약에 지금 뭐 윤호개인가 절연을 하고 그 바른 말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는 별건으로 과연 장동혁 체제가 흔들 만큼의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 바람들을 섞어서 보도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냉정한 판단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야당의 중진 의원들이 장동혁 체제를 여럿 비판을 했죠. 사실은 대구의 지역구인 주호영 의원, 권영진 의원 같이 어떻게 보면 지역 정가에서도 TK에서도 대북격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작심 비판을 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윤한홍 의원 같은 분도 사실은 그 친윤계 중에 친윤계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물론 본인이 살기 위한 방도였겠지만은 장동혁 면전에서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논쟁을 그러니까요. 걸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세에 몰린 상황이었는데 이 모든 상황을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극복해야만 자기 원팀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결국은 한 칼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 이제 그 예시 사례로 가장 본인이 싫어하는 네. 한동훈 전 대표를 100위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 당무감사위가 어제 이제 기자들에게 오후 시간에 네, 그 얘기. 긴급 공지를 좀 날렸는데 우리 이정주 기자. 야, 사실 발빠르게. 이게 보통적으로 보면은 이게 중간 결과를 당무감사위에서 하는 내용들을 기자들이 신속하게 이제 보도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사실 이렇게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은 태산 명동 서일필이 될 수 없다라는 서구인 겁니다. 그러면 당무감사위에서는 윤리위에 사건을 넘길 텐데 어떤 의견을 내게 될 것인지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윤리위에서도 결국은 장동혁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상대로 굉장히 큰 징계를 하는 가능성이 저는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게 맞물려 있는 것이고 게다가 사전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도 당무감사를 다시 재개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혐의 내용도 보니까 딱지가 정말로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당의 여러 가지 여론 같은 것들을 잘못 해한 행위 등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정말로 그 내전이라는 것이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힘 내전이 그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단계 게시판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제거 작전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어요. 돌입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전쟁 상태로 가는 거 아니냐.
내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양 진영이 거세게 붙었을 때 과연 누가 이길까? 예, 장동혁이냐, 한동훈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장동혁일 것 같습니다. 장동혁인 것 같다. 이게 좀 한국 정치 불행이고 네. 보수 정당이 더 퇴화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가 굉장히 영린 같은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 게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김문수 vs 장동혁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문수, 물론 우리 진행자께서는 장동혁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가 대선을 거쳐왔던 재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대선 직후에 이뤄진 당대표 선거에서는 김문수가 유리하다 이런 판단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장동혁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시내에 좀 불과한, 여의도 시내 뭐라고 할까, 상대적으로 체급이 부족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적으로 어떤 그 승패를 가르게 됐던 장면이라고 하는 게 둘 중에 누구를 재보궐 공천 줄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재보궐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전환길 vs 한동훈이었을 맞아요. 때 한동훈이라는 표를 들어줬던 게 김문수였고요. 전환길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장동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장면이 두 사람의 승패를 갈았다라는 이야기들을 국민의힘 안에서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정서가 그 사이에 사라지거나 감소될 만한 어떤 이슈가 국민의힘 안에 있었느냐라고 봤을 경우에는 저는 그러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장기화된 싸움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과연 유리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장동혁이 이긴다고 볼 수 없지만 적어도 한동훈이 이기긴 어려운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인 거죠. 그 혹시 이 인요한 의원이 어떤 그 장동혁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럴 만한 이렇게 에너지가 있는 여기는 분위기가 약간 어쨌든 헷갈리긴 하는데 친윤계이긴 하죠. 그죠? 네. 친윤의 어떤 그 뭐 바운더리 안에 있는 분이긴 한데 실제로 장동혁 체제를 흔드는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당을 바꿔야 된다. 예. 본인이 사실은 혁신위원장 예.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지금 나가는 네. 메시지는 뭐 전혀 그와는 너무 좀 전혀- 약하죠. 전혀 장동혁을 그래서, 비판하는 네. 내용은 전혀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인요한 의원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우리가 일전에 얘기했지만은 그 말을 보고도 도대체 그가 지금 왜 나가는지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취재 영역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데. 예, 예. 어제 사실은 당무감사위 긴급검증 내용을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예. 여러 가지 상상력을 자아내는 발표 내용이었고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한동훈 그 전 대표의 부인과 장인 장모의 이름을 실명으로 언급을 그렇습니다. 하면서 세 분 다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서울 강남구병 선거구 소속이고 네. 휴대전화 번호 끝 4자리가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당직 그 뭐 당원 게시판 탈퇴하는 과정들 네. 시기조차도 비슷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된 건데 더해서 이제 따님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 동명이인으로 추정되는 사람 동명이인이 아니지 동명으로 추정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됐다 이런 얘기까지 함으로써 네.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뭔가 기자들에게 많은 상상력을 부여하는 이런 발표를 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뭔가 이제 주워 담을 수 없는 형국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네. 한편이 쓰러져야만 끝나는 게임으로 진행이 되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동훈 세력, 소위 얘기하는 친한계를 확실히 정리하겠다 이런 시그널로도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실명까지 다 썼어요. 다 썼어요. 네. 실명까지 그 가족 4인의 실명을 다 쓰고 그리고 탈당 일자가 거의 동일하다라는 시기까지도 밝혔고 휴대전화 뭐 등등 재외국민인 거 뭐 이런 것까지 싹 다 밝혀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맞네 맞아 이런 상상을 할 수밖에 없게 다만 정당법에 문제가 저촉되지 않도록 네. 그렇게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한동훈 측에서 어떤 고발이나 고소 뭐 이런 것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일의 사태를 좀 예비하면서 발표한 그렇죠. 거 아닌가라는 법률적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게 그러나 기사는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자료를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걸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기 일절 말이 없죠 지금. 제가 사실 한동훈 측이 아니고 이 정도면 이제 한동훈의 입장이 나와야 되는 게 되죠. 중요하시잖아요. 예. 근데 어제 요게 나왔던 그 시기에 그 유튜브를 출연하고 있어가지고 오. 한동훈 전 대표가 입장을 짧게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본 건 아니고 예. 유튜브를 인용한 기사를 봤기 때문에 짧은지 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위기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식의 말을 하긴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유튜브에 출연해서 진행자가 물어봤을 때 하는 답인 것이고 본인이 굉장히 하루에도 몇 개씩
공식 페이스북을 쓰고 있는 사정이면 네. 이 정도의 상황에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1시간 전에 제복 입은 영웅들이라고 하면서 국가 공무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네. 올렸고요. 그리고 12시간 전에는 통일기구 게이트가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할애비가 와도 못 막는다. 뭐 이런 걸 올렸고요. 네. 19시간 전에는 백혜룡한테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런 것만 올렸습니다.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이 상황을 좀 모르쇠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순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일격에 나섰습니다. 페이스북에 방금 글을 올려가지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의혹과 관련해서 익명성의 숨은 비열합니다. 예,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온 가족을 동원해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비열한 작태를 숨어서 저지른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조폭과 같은 양아치형 행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런 자는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 한다라고 홍준표 연사 힘차게 외쳤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어요. 그 깜냥 그런 자를 발탁한 자나 깜냥도 안 되는 자가 당대표를 하면서 함량 미달 둘이 나라를 운영했으니 이 정권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홍준표 시장은 자기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네. 윤과 한을 밀어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장도혁하고도 좀 일치되는 그런 그렇죠.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예. 윤석열 씨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윤한을 항상 묶어가지고 묶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예.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끝없이 윤석열과 묶이지 그 디커플링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 예. 한동훈 홍준표 전 시장은 이제 예. 묶어서 항상 정치 검사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 아니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실제로 정말로 만에 하나 동명이인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그 탈당 일자라는 게 굉장히 공교롭다고 느껴지는 게 네. 2024년 12월 3일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4일날 새벽에 이제 무효에 그치게 된 건데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통해서 네. 그다음에 7일날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올라갔지만 부결이 됐고 14일날 가결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16일 날 한 명 나가고 17일 날 2명 나가고 예. 그다음 19일 날 한 명 나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수순이라는 게 또 시점도 약간 묘한 느낌이 없지 그렇습니다. 않다. 예. 이게 뭔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예.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통해서 예. 한 단계 지나간 시점에 또 이제 네. 이렇게 정리를 하는 모습들이 물론 그 일자를 정해놓고 하진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런 모습들이 또 이제 호사가들의 해석 입장에서는 공교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지역도 특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강남 갑구 지역 이렇게. 병, 그러니까 병이었습니다. 강남 병인가? 네, 네, 네. 예. 한동훈 대표 측에서 입장을 냈네요. 인격 살인이고 불법 조사다 이렇게 반발을 그럼 했습니다. 맞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인격 이게 살인. 여기서가 꼭지가 안 따지니까 자꾸 뒤에 말이 좀 공허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이고 하지만 이게 뭐 적절하지 못했다 혹은 뭐 유감 표명 정도로 하고 비판을 하면 좋을 텐데 이 앞에 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맞나요? 라는 이야기를 다시금 좀 할 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없는. 최초부터 스텝에 꼬인 예, 것 같은데 예. 이 문제를 네. 만약에 본인이 당당하게 윤석열, 김건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게시판에 글 쓸 수 있지 않냐 이런 네. 문제로 접근했으면은 이런 후과가 안 따르는데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거를 뭔가 모르쇠 대응을 예. 계속 하다 보니까 아닌 척하는. 1년이 지나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결국 그 말을 못하는 예,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 욕한다고 솔직히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예. 당시에 근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알량한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 그런 도전적인 행태를 못 보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1년 뒤에 바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때도 국민의힘 주변에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동훈 대표는 단계로 끝내 날아갈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사실은 대통령과 그 부인을 험담한 거 아닙니까? 가족들을 동원해가지고 물론 지금에서야 우리가 다 비판할 수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권세가 엄청 셀 그리고 때니까. 뭐 실제로 이제 뭐 동원 여부까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또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심지어는 정말로 1000만분의 1 확률로 가족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상황이라는 게 정황상으로는 그래 보이지만 그런 네. 상황인데 여하간 뭐가 됐든 간에 입장을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현안에 대해서 두부 뭐 자르듯이
흑백을 정확히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아니, 문제도 검사 아닙니까 검사. 이 문제도 정확하게 기다 아니다를 예. 명백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건 자체도 자체인데 결국 정치인으로 거듭났다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대응 태도를 보고 또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응책이 그 1년 내내 보여줬던 모습으로서는 정치인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신동욱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그 채널 A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 정말 검사적인 시각이다. 우리는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아직도 정말 검사적인 시각에 있다. 지금 그렇게 신동철 네. 비판을 한 거군요. 네,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당원 게시판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을 한다면 그 끝단에는 뭐가 있을지 결국 당에서 출당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왜 제가 봤을 그렇게 때는 봐야 이거 될것 당무감사의 윤리위 이제 위원장 지금 안 세웠는데 세워서 하면 이게 통상적으로 국민의힘 과거 사례에 비춰 보면 네. 사실상 이 축출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누가 있기 보더라도.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네. 아무 얘기 안 할 때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솔직히. 근데 참 예. 이게 비례에는 맞지 않는 게 그 비상경을 일으킨 윤석열을 그러니까요. 출당시키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통 저당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맞고 이게 만약에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적절하지 못하고 잘못한 건 맞죠. 근데 그게 정말 출당까지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들인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이렇게 내부 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 보시기에 네.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은 안중에 없죠. 오로지 그 권력 투쟁 그리고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한 투쟁만 하고 있다. 제가 최근에 취재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한동훈 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의 지위에 있는 한 제거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둘이라 이거예요. 내년 대선 후보가. 그러면 한동훈 또는 장동혁인데 장동혁이 대표로 있는데 한동훈을 놔두겠냐. 결국 당원 게시판이 방아쇠가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앞서 이제 김은지 기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정치는 사실 국민을 보고 해야 되는 건데 국민의힘의 정치는 국민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권력, 자기 기득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범죄 사실과 범죄 혐의를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런 정치만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좋은 평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이 안 오른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과도 반성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집단이다. 종래에 민주당에서는 끝내 결국에는 그 선거법 위반 사건 찾아내서 해산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